외국인은 언제 한국 주식을 살까? 매수 타이밍의 비밀. 1막 외국인 투자자, 그들은 누구인가? 1장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뉴스에서 오늘 외국인이 2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외국인 매매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팔면 내려가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처럼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수십 개 나라의 주식시장을 비교하면서 지금 한국에 투자할 타이밍인가? 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마치 큰 고래가 어디로 헤엄치는지 보고 물고기 떼가 따라가듯이요.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정확한 타이밍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외국인 투자의 2가지 유형. 외국인 투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액티브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잡아요.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면 대량으로 사들이는 시기죠. 주로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패시브 투자자예요. MSCI 같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금들인데요. 예를 들어 MSCI 한국 지수에 삼성전자 비중이 20%면 이 자금도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20% 사는 겁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패시브 자금은 분기마다 있는 MSCI 리밸런싱 때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때 예측 가능한 매수세가 발생하죠. 반면 액티브 자금은 환율, 금리, 실적 같은 요인들을 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2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액티브 투자자들이 어떤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지입니다. 2막 외국인 매수의 4가지 핵심 신호. 3장 첫 번째 신호 마이너스 환율이 만드는 세일 타이밍. 외국인에게 환율은 주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회수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달러 마이너스 원 환율이 1,400원일 때와 1,200원일 때를 비교해보죠.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이라면 환율 1,400원일 땐 50달러에 살 수 있지만 1,200원일 땐 58달러를 내야 합니다. 같은 주식인데 달러 기준으로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원화가 약세일 때, 즉 환율이 높을 때를 노립니다. 이때가 한국 주식이 세일하는 시기거든요. 실제로 2022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때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왔던 기억 나시나요? 더 중요한 건 환율의 방향입니다. 환율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승 수익에 더해 나중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환율 1,300원대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진다면 그들은 곧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장 두 번째 신호 마이너스 미국 금리가 결정하는 흐름.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금리 정책이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그냥 은행에 넣어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부디 위험한 신흥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때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요.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면 시장에 달러가 넘쳐 흐릅니다. 이 돈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이는데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죠. 2024년 하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자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들 때 본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요. 여기서 체크할 지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연준 의장의 발언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둘째, 달러 인덱스 추이.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이 강해집니다. 금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보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5장 세 번째 신호 마이너스 반도체 사이클의 마법.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함께 숨쉽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죠.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황을 아주 면밀히 관찰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재고 수준을 봐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수 신호가 켜집니다. 2023년 상반기를 떠올려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가 최악의 불황이었죠. 그런데 하반기부터 재고가 줄고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들이 전자 업종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6개월 1년 앞을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적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이 몰립니다.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최근엔 AI 반도체 수요도 큰 변수예요. 엔비디아가 HBM 고대역 폭메모리를 대량 주문하면 SK하이닉스 주가가 뛰고 외국인이 달려드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읽는다면 외국인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6장 네 번째 신호 마이너스 정책과 제도 개선의 힘. 외국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잘합니다. 같은 실적인데도 한국 주식은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이죠. 이유는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외국인이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게 2024년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외국인들이 환영했습니다. 상법 개정 뉴스도 중요합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배당 확대, 의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자금을 투입해요.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도 늘 화두입니다. 만약 한국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됩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죠. 정책 뉴스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외국인은 제도를 보고 투자합니다. 산막실전 활용과 마무리. 7장 실제 사례로 보는 외국인 매수 타이밍.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최근 사례를 볼게요. 2023년 10월 환율은 1350원대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멈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업황 회복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2024년 초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섰고 반도체 주식들은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시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입니다. 당시 환율이 1200원대에서 1280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런데 연준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자 외국인이 곧바로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34월 두 달간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환율 고점 금리 완화 기대. 업황 회복 신호가 겹칠 때 외국인은 주저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8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을 따라 하면 될까요? 정답은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 말자입니다. 외국인도 틀릴 때가 있어요. 특히 단기 변동성에는 약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 즉 6개월 1년 단위의 방향성은 대체로 정확합니다. 실전 팁 드릴게요. 첫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매일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세요.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면 신호입니다. 둘째, 환율과 미국 금리 뉴스를 같이 보세요. 셋째, 반도체 업황 리포트를 월 1회는 읽어보세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무료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 아니라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삽니다. 여러분도 뉴스 너머의 신호를 읽는 눈을 기르신다면 시장의 큰손들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